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행정통합추진공청회 사회를 맡은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실장 김광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마한의 찬란한 문마영에서 시작되어 전라도 천년을 관통한 유구한 역사와 민주, 인권, 정의, 평화의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성장을 선도할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공청회입니다. 그럼 이제 공청회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소개해 드릴 분이 좀 많습니다. 그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통합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양부남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공동위원장 김원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갑 정진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서구 갑 조인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북구 을 전진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광산구 을 민형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수시 을 조계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제 막 들어오고 계십니다. 광주 동구 남구 을 안도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하 의원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지, 박필순, 명진, 이기순, 임미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이라고 꼭 소개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전국 호남 향후회 총연합회 총회장님이신 최순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여성회장님 이명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호남 향후회 총연합회 회장 박종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회 양광용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회 여성회장 유영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MBC넷 대표이사님 이순용님 참석하셨습니다. 5개구 의회 의장협의회장 김명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부교육감 최승복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소개 도중에 한 분의 국회의원님 오셔서 마지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토론자들도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종합 토론 시간에 소개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빠뜨리시진 않았죠? 예, 혹시 제가 좀 소개를 못 해드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를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시켜서 그냥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도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광주광역시가 승격이 돼가지고 시도 분리의 그 40년이 다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행정 분리로 인한 시도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또 시도민들이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육, 문화, 또 교통, 의료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또 누적돼 왔습니다. 아마 시도민들은 끊임없이 시도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더디게 반응해 왔습니다. 이번에 시도지사님의 선언과 또 중앙정부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시도 통합을 통한 5국 3특의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전남이 좀 앞장서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서로 맞아서 저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하는 시도통합 논의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적으로 대단히 굉장히 긴박하고 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시도 통합이라고는 대의에 우리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낸다면 그리고 시도민 여러분들의 그런 지혜와 열정을 모아낸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제들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또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우리가 서로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또 들어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치권이 시작했지만 이번 시도통합의 완성은 시도민과 함께 이루어내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도가 주관하는 오늘 이 행사의 공청회 이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시도민들의 생각이 충분히 담기고 또 시도민들의 이익이 담기고 시도민들의 더 큰 미래가 담길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준비해 주신 양시도의 도당위원장님이신 김원희 위원장님, 양분남 위원장님,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 김영록 지사님, 민영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한 분 더 오셔가지고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아까 좀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호남향후회 총연합회 김성수 청년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양분남 국회의원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환영사니까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히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통합이 굉장히 큰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은 정치권에서 정치적 논리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지방 붕괴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고 생존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불가역적이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존속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사람이 필요하죠. 적당한 자본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도 살아남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뭉치면 어찌죠?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원리가 여기 적용된 겁니다. 예, 통합해야 살고 통합하면 죽는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통합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행정, 효율적인 행정, 광역 인프라 구축, 또한 산업,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 여기 플러스에서 정부에서 통합은데 많은 걸 준다고 합니다. 뭐 재정도 많이 준다, 권한도 많이 준다, 공공기관 이전도 집중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뭔가 지혜를 모아서 정부로부터 많은 걸 특례를 받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하다 보면은 서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도 회의를 한 2시간 만에 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합에는 대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이 서로 양보해야 되고 또 지역 내 여러 가지 직역들이 있는데 직역도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은 선통합입니다. 그리고 갈등 요소가 되는 것은 차차 조정하게 되는 원칙이니까 오늘 그런 것을 많이 토론이 돼서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으고 우리끼리는 서로 양보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안이 나와서 행정통합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통합 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원희 국회의원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도당위원장 목포 국회의원 김원희입니다. 기대감이 되게 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통합이라고 하는 걸 이성적으로 알면서도 또 대통령께서 통큰 지원, 집중 지원을 해주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도 한편으로 되게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처지와 조건들이 다르다는 또 그 처지와 조건이 다름으로 인해서 해법이 다른 이런 문제들이 놓여 있는데 그게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야말로 집단지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집단지성을 발휘해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좀 크게 봐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신의 처지와 조건에서 오는 해법, 이 문제를 꼭 담아야 되겠고 이 문제를 관철시켜 내야겠다는 생각도 물론 존중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보다 더 큰 방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큰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필요한 때 아닌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통큰 단결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장님, 김원희 우리 위원장님,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오늘 첫 입법 청문회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자리에 신종훈 행안위원장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광주 전남 국회의원님들 아침부터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해서 최은지 의원님, 명진 위원장님, 이기순 의원님, 박필순 위원장님, 임미란 우리 의원님 등 광주에서 정말 시의회에서
결심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귀중한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개 구의회를 대변해서 김명수 광산구의 의장님도 자리해 주시고, 또 우리 호남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최순모 회장님, 박정명 회장님, 양광용 우리 회장님, 우리 향후 여러분들도 이렇게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자, 이것이 지난 30년 중에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허송세월을 안 보내려면 시장, 도지사가 빠른 결단과 무지무지하게 빨리 움직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빠른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빠른 추진만으로는 완성을 할 수 없습니다. 촘촘하고 꼼꼼한 시민 의견 청취라는 것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15일 동안 빠른 추진을 위해서 존경하는 김용록 지사님과 제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송세월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았던 점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김용록 지사님이 갑이니 을이니 티격태격 콩이냐 팥이냐 했으면 허송세월 2탄으로 저는 돌입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유야 여러 가지였지만은 김용록 지사와 저는 허송세월 티격태격 갑이야 을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단계를 지나서 2단계 시민 의견, 도민 의견 청취의 시간으로 왔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법안을 가지고 의견 청취를 해야 될 것입니다. 10,000가지, 10만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백과쟁명의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이런 공청회장에서 다 털어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시민 공청회에 돌입할 것입니다. 시민 공청회에 돌입하면 얼마나 140만의 광주시민, 180만의 도민들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 털어놓을 겁니다.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고 7월 1일 통합 지방정부가 출발될 이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해결되더라도 다 털어놓고 의견 수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입법 그리고 시민 청취가 스타트되고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소중한 이유는 그동안 빠른 추진 때문에 소리를 듣지 않는다,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15일 만에 빠르게 시민 의견을 이렇게 빠르게 들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원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자기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민들이 새로운 광주 전남 통합 우리의 시대를 열어달라, 그래서 일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새로운 부강한 광주 전남 만들어주라는 그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다른 것은 다 하위 가치로 다 취급하고 전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정말 각계각층 여러 분야에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새로운 2라운드로 돌입한 시민의 소리를 듣고 도민의 소리를 듣고 입법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김명록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가 지난해 1월 29일 날 신년사에서 행정통합을 하자고 할 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결심을 하고 할 때는 과연 6개월 만에 될 것인가 첫째 그 걱정, 그다음에 광주는 어느 정도 통합에 많은 찬성이 있을 걸로 제가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남은 넓고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지원하고 조력해 주겠다. 또 대통령님이 평소 굉장히 속도 빠르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믿고 무조건 하기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강기정 시장님과 1월 2일 통합추진 선언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은 2일부터 오늘이 15일이니까 13일인데요. 13일간 엄청나게 많은 진척이 있었고 빠르게 일을 해왔다 생각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사실 대통령께서도 밀어주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전폭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들 또 우리 시도민들 전폭적으로 밀어주셔서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힘을 잘 합쳐서 토론할 건 토론하고 또 갈등이 있더라도 갈등 있는 건 인정하되 서로가 결국은 순리로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내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이번에 꼭 2월 말까지는 특별법을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키도록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너무 빠르게 진행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느 절차도 생략할 수는 없다. 대신 동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든 절차대로 하되 공청회도 저희들이 개최하고 우리 특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가고 필요하다면 직역별로 공청회나 세미나나 여러 가지 토론회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병렬로 동시 추진하되 어느 한 가지도 우리가 빠지거나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행정부에도 있어 봤습니다만은 권한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사실 저항을 합니다. 예산을 넘겨주는 것도 조직이 없어질까 봐서 엄청 저항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시도민의 여러 같은 의지가 있고 국민적인 합의가 있고 대통령께서 밀어줄 때 이럴 때 우리가 이 중앙부처의 그 저항을 돌파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당위원장님,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김문수 국회의원님, 안도걸 국회의원님 이렇게 네 분이서 중책을 맡으면서 해오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서 도와드려야 된다. 대신 특례를 많이 인정받아야 되는데요. 특례 오늘 아침에 저는 국회의원님들 검토 과정에서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더 필요하면 더 보완해서 가능한 많이 받아내는 게 목표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최초입니다. 최초로 이 지방 분권의 실질적인 문을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그 문을 열어 제껴야 된다. 한 번도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제대로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중앙에서 얻어내면서 저는 지방 분권의 새로운 길로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지방정부 자치단체라는 용어 자체도 폐기하고 지방정부로서 지방분권 시대를 확실하게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전라남도는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진척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권리나 어떠한 이익도 침해받은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 절차도 제대로 지키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양분남 위원장님, 김원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시도 의원님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 이 특별시 특별법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많이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시도의회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특별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정말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 뜻을 잘 모아서 6월 통합 선거 그리고 7월 1일
가칭 광주 전남 특별시가 반드시 우리 시도민들의 모든 축복 속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분 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빈을 비롯한 참석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겠습니다. 두 번 포즈가 있습니다. 먼저 화이팅 포즈로 한 컷 찍고요. 이어서 손을 맞잡고 한 컷 더 찍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이팅 포즈입니다. 두 컷입니다. 예, 화이팅 포즈 먼저 갈게요. 제가 광주 전남 하면 화이팅 하고 외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 포즈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제가 광주 전남 하면 화이팅 하고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광주 전남! 화이팅! 예, 그러시죠. 예,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포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옆에 계신 분 손 맞잡고요. 가슴까지 손 올려주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된 미래 하면 함께라고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된 미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소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 된 미래 하면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 된 미래. 함께. 예, 감사합니다. 예, 단상이 정리되는 동안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청회의 기조 발제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 남구을 안도걸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 남구을 안도걸 국회의원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게 화면이 좀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집을 바탕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의원님께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준비 빨리 해서 원활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네, 오늘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광주시하고 전라남도가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또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책자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한번 거기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예, 먼저 행정통합의 배경과 당위성, 주요 쟁점, 그리고 우리 광주전남 특별시의 비전, 그리고 특별법 내용, 그리고 향후 기대 효과와 향후 추진 일정,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행정통합의 배경과 당위성입니다. 자, 우리 광주 전남 그리고 대전 충남이 지금 발진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이 있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 그리고 5국 3특이라는 지방 주도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구적인 발전 동력을 만들겠다. 또 그 자생적인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큰 힘이 지금 뭉쳐서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의 가장 절실한 데 어딜까요? 광주 전남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현재 망국적인 병이죠. 여기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광주 전남이고, 이 망국병을 고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욕구를 광주 전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인구잖아요. 시작은 모든 것은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지난 50년간 절대적으로 인구가 줄어든, 인구는 계속 늘어났는데 절대적으로 인구가 줄어든 유일한 권역이 우리 광주다. 광주 전남이다. 호남권의 인구는 현재 6.7%에 지금 불과한 좀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의 50%가 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빈혈 상태에 빠져 있는 곳이 광주 전남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의 소멸은 뭘 의미할까요? 경제력의 쇠퇴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제력의 한 70%가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기업 본사, 그리고 국세,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력 중에서도 연구개발 인력의 70%가 지금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호남권 어떻게 됩니까? 6.2%에 지금 불과한 거죠. 그래서 기업, 인재, 그리고 돈이 지금 가장 결핍되어 있는 곳이 우리 광주 전남이다, 호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을 타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전망을 결정하는 지역소멸 문제를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지금 의지가 이번에 꽉 뭉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또 김영록 지사님의 또 정치적 리더십이 지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국토 균형 성장의 의지,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시도민의 공감대, 이 세 삼박자가 지금 뭉쳐서 지금 우리가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행정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붕황한 호남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 가지 중요한 축이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지역 주도의 행정입니다. 자, 광주 전남이 뭉쳐야 되죠. 그래서 큰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힘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자치 권한을, 그리고 재정 권한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러한 큰 힘을 우리가 뭉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큰 힘을 활용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우리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성장 동력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미래 첨단 산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의 산업이, 그리고 기업이, 인재가 몰려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시도민의 복지, 소득 향상으로 또 격조 있는 문화생활로 이 귀결이 돼야 되는 거죠. 삶의 질 제고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행정통합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리스크도 많이 있죠. 그리고 걱정도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우선 통합을 인해서 기존 대도시권의 정체성은 약화되지 않을까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변화는 결국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켜내야 되겠죠. 자, 이 통합은 기존 도시의 어떤 명칭, 유사, 문화, 상징성은 유지되고 더 크게 우리가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도시권의 기능이 죽는 게 아니고 몰리는 게 아니고 대도시권의 기능을 전 지역으로 우리가 확산하는데 우리 통합의 방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도시권으로 광주 쏠림이 되지 않겠느냐. 지역은 특히 농촌 지역은 소외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가 아니죠. 도시와 농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광주 수준으로, 광주는 수도권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상향 평준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도농 간의 균형 발전 원칙 그리고 재정 배분 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루 잘 살 수 있는 어떠한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행정통합을 하면 시도민의 삶이 좀 달라지겠는가? 뭐 행정이 바뀐다 하고 무슨 기업이 좀 더 들어오고 그게 실질적으로 될까?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많이들 하죠. 자,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활력을 만든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있잖아요. 수요를 받겠다는 거죠. 산업, 기업, 인재 수요를 받아서 결국에는 뭐냐? 이 성장을 키워진 파일을 우리 시도민들이 골고루 나눠 쓰자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늘고 자산이 늘고 복지 서비스가 느는 어떠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데 모든 지금 행정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빠른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 놓치고 있는 게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또 단계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또 해결할 일은 해결해 가면 된다라는 거고, 이 와중에서도 공론화위원회, 수기형 토론, 지역 설명회, 저희가 밟아야 할 절차들은 하여튼 신속하고 빠르게 빠짐없이 다 갖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혼선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죠.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단계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는 있잖아요.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그렇지만 반드시 끝까지 해결하는 그러한 단계적인 순차적 과정을 밟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조직이 변하죠. 공무원들의 어떤 신분의 변화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의를 생각을 우선 해야 되겠고, 여하튼 이것도 현실적으로 통합 초기에는 현행의 직무, 조직, 체계를 최대한 유지를 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일을 바꿔간다. 이렇게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광주 전남 특별시를 통해서 어떠한 비전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특별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자, 우리 미래를 현실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광주 전남 대한민국 정치의 1번지였습니다. 이제는 경제도 1번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바탕으로 해서 문화, 복지, 격전 높은 어떤 삶의 공간으로, 윤택한 삶의 공간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다음은,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권이 있잖아요. 자생적 경제권, 즉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자생적인 경제권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우리 통합의 어떤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역별로 특색이 있는 어떤 발전, 성장 축을 지금 만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이제 중부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광주권이죠. 광주권은 AI 융합 혁신 경제축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AI, 반도체, 모빌리티, 문화, 헬스케어 의 산업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권이죠. 우리 순천, 여수, 광양을 비롯한 동부권은 첨단, 소재, 우주, 경제, 산업 축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권입니다. 서부권은 목포, 무안, 영암, 해남, 신안 등이죠. 그린 에너지 경제축이 될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센터의 이제
메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축은 남부 경제권으로서 고급 해양, 관광, 해양의 메카로 만드는 남해안 웰리스 경제축 4가지 경제축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입니다. 이 산업에 좀 초점을 두게 한다면은 자, 어떠한 우리 미래 산업,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뭐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빌리티 반도체 벨트, 남도 문화 역사 관광 벨트, 신재생 에너지 벨트, 첨단 바이오 헬스 벨트, 우주항공 벨트, 선암해안 해양 관광 벨트, 동부 쪽의 기간 산업 첨단 소재 벨트 등 고루 첨단 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형성하는 아주 고른 이러한 산업권을 형성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죠. 특별법을 우리가 지금 제정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광주 전남에서 지금 초안을 지금 발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의 명칭은 광주 전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이 제정 목적은 민주화, 인권, 자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가칭입니다만 광주 전남 특별시를 설치하는 겁니다. 서울 특별시에 이어서 2번째 특별시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특별법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특별시는 광주 전남이 스스로 하는 거지만은 국가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광주 전남 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지원 조직이 형성이 되어서 여기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4가지 사항이죠. 첫 번째,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권을 이제 확보해 나가는 내용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 권한의 전면적인 지방 이양, 그리고 재정 분권과 독립적인 세원의 확보, 그리고 교육 치안 감사의 맞춤형 자치가 보장이 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첨단 산업을 새로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에너지 허브, 그리고 광주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메가 샌드박스, 국가 첨단 전략성 우선 지원, 농수축산 스마트 대전환, 그리고 아시아 문화 수도 도약이 각각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용적 복지 혁신입니다. 필수 의료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립의과대학 신설 조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선순환, 그리고 지역 소멸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활 인프라입니다. 60분 내에 모든 게 소통되는 광역생활권이죠. 그래서 핵심 교통 인프라를 조기에 완공하는 것, 그리고 무한 신공항, 국제 관문공항에 대한 조기 개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안에는 광주 전남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개발, 중앙정 부처가 가지고 있는 개발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재정상의 어떤 권한, 그리고 산단 조성이라든가 토지 이용이라든지 기업 유치, 인재 양성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문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상세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법이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 자, 우리 광주 전남 특별시의 위상과 또 그러한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 효과인데요. 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우리는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과 그 조직상의 위계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구 320만, 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강력 지자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권한이 충분히 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세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특별 교부세죠. 교부세 현재 40%가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통합된 특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있잖아요. 교부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반영을 좀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산업, 단지 조성에 관련한 일체의 개발 권한들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특별시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좀 반영이 좀 돼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행정권과 연계해서 이제 지방에 충분한 이제 재정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원이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개별적인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특별시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인허가상의 여러 가지 특례 또 우선 지원 규정들을 충실하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 SOC 분야에 있어서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광역도로, 광역철도가 유기적으로 갖춰져서 거미줄처럼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을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상당 부분 국비가 주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투자 시스템도 여기 지금 구축을 지금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기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도 지금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자리 문화 돌봄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특례적인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특별시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다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예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촘촘히 이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규제 완화 뭐 이런 등등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법안에 대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특별법 발의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광주 전남법과 함께 또 대전충남법이 두 개가 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법은 각각 지역의 특색을 이제 반영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에서 요구안이 초안이 와 있고 이에 대해서 지금 관계 부처, 중앙 부처에서 이제 검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입법지원단이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서 최종적인 법안 조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내에서 1월 말까지는 특별 법안을 저희들이 완성을 하고 국회를 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6월 3일 날 드디어 통합지자체 선거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되겠고요. 그 이후 단계에서는 순차적으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특별법 내용들은 별첨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세한 발표해 주신 안도걸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종합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리 정돈 부탁드립니다. 토론은 전남연구원의 김영선 원장님을 좌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리 마련되는 대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은 전남연구원의 김영선입니다. 지금 오늘 본회의 등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발제를 해주시고 설명을 잘해주신 안도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좌측부터 하겠습니다. 좌측에 이원희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님인데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예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님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가나다 순입니다만은 전남연구 아니네 광주연구원의 민현정 실장님이십니다. 네. 전남연구원의 김대성 상생협력단장님입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딜레이 됐기 때문에 좌측에 먼저 소개해드린 분들이 먼저 3분 정도의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이원희 전 행정학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눠준 프로그램에는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긴장을 풀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행정학회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마침 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국립대학교 2개를 통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을 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저를 대신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축사의 시간에서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준비가 어떻는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학에 정책의 창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다 있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잠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정책이 채택되는 거 이걸 우리가 팔러스 윈도우 정책의 창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 통합의 문제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학계에서는 이런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축적된 이런 지식들과 지혜를 잘 모으면 충분히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행정구역과 자치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행정구역은 1895년 갑오징정 때 그 당시에 큰 산맥이 있으면 도로 나누고 강이 있으면 시를 나누는 이런 자연 지형 지물을 근거로 나누었던 게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그 다음 한때 우리는 행정구역 분리를 했습니다.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면 시로 분리하고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로 분리하고 행정 분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너츠 행정구역 중간이 뚱 뚫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계된 지역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칸막이 행정을 하는 이런 모순이 계속 반복되다가 큰 어떤 행정구역 개편이 1994년에 시군 통합을 했습니다. 그 시군 통합을 다른 말로 도농 통합이라고 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연계시킨다라고 해서 한 40여 개의 도농 통합 시를 출범시켰는데 그때 이루어졌던 많은 경험들이 지금 30년 후에 이번에 시도 통합으로 지금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마 우리 광주 전남이 통합 시가 되면 한국 행정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안동걸 의원님께서 많은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은 사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스몰 A와 스몰 B가 합해졌을 때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많은 고민한 게 스몰 A와 스몰 B가 합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비전이 뭐냐 그냥 라지 A가 가면 그건 흡수라고 합니다. 만약 AB가 스몰 AB가 그냥 붙어 있으면 그냥 단순히 연계만 되는 거고 이게 라지 AB가 될 건지 C로 될 건지 어떤 모습으로 비전을 만들어 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한 번쯤은 해야 지역 주민에게 설득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많은 이렇게 좋은 게 있어 라고 하는 청사진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제도가 수반돼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의견을 좀 보태고자 합니다. 재정 확대를 이야기했는데 재정 확대는 통합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일회성의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었을 때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해보자 그래서 기초를 없앴고 감사 기능을 지방에 넘겨줬고 자치경찰제를 그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른데 국가적으로 확산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에는 지방 교부세의 3%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퉁 쳐주는 재정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 재정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 모델로 가져온다면 좀 독특한 우리의 자치 모델을 하나 도입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방교부세의 몇 프로 또는 지방교육교부금의 몇 %로 제도화를 만들 때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교육감 선거를 하자 하지 말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통합으로 나가면서 교육감을 런닝메이트로 하면서 지방교육교부금의 한 5%를 그냥 달라. 충분히 저는 중앙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정치 구조는 빼고 지방교육교부금의 일정 퍼센티지를 가져온다든가 지방교부세도 그냥 앞에 특별교부세를 더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특별교부세의 보너스 받는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제도화를 시키는 게 의미가 있고 물론 타 시도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이 출범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한 동의는 받지 않고 의회의 과정이라고 간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전북특별자치도로 가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총장이 제안하고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그 지역의 취업 비자를 그냥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학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런 의견들을 좀 모아주는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3편 3리 제가 법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재정 분권을 이야기하면서 독립 세원 확보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하면 지방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신세원을 마련한다면 제가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환경 관련 부담금이 지방에서 그 부담금을 징수해서 중앙으로 그냥 다시 돌려주고 한 3% 정도 수수료만 받는 구조인데 환경 부담금 같은 거는 아예 지방 환경세로 주면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방의 자주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재정 구조의 개편도 이런 기회에 한번 한다면 재정 확충도 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 개선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혁신도시를 할 때 나주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라고 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할 때 대폭 한번 허용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동 의사결정 구조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AI라든가 피지컬 AI라든가 한국의 새로운 경제 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광주 전남 특별시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보고 저희 학회에서도 끊임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다음은 이양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2시 03분입니다. 제가 2시 06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그 매스컴에서 그 지사님이나 광주시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직접 현장에서 어떨까 그랬는데 두 분이서 너무 훈훈하게 아까 합의를 하셨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굉장히 사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통합이 굉장히 잘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그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도 지금 굉장히 그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안도걸 의원님께서 아까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 발제 내용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물론 이제 대전 충남의 경우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생활권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그 광주 전남이라고 하는 그 권역 내에서 어떤 그 60분 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메가시티를 좀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적극적인 의지를 제가 읽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오늘 통합법이나 아니면 내용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전남 지역에 혹은 광주 주변에 있는 그런 농산어촌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 농산어촌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내용들도 이 통합법 안에 같이 이렇게 녹여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발전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내용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전체적인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향후에 진행될 어떤 디테일하게 저희가 논의될 것들이 좀 순조롭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행정통합법이나 뭐 이런 그 법안에 이제 간략간략하게 다 의지도 표명되어 있고 들어가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광역하고 기초 간에 특히 그 기초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하고 그다음에 이 보장해 줄 것인가. 아까 뭐 지사님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있어서의 어떤 권한 이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또 또 지방정부 간에 있어서도 규모에 있어서의 그들 간에 또 이 힘의 어떤 논리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광역과 기초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원희 총장님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데 자치재정의 재정의 불균형 문제 이거 지역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주하고 전남 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이런 재정 여건이나 뭐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분께서 이제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지만 사실 지금 이제 의회를 통해서 뭔가 이런 통합에 대한 것들을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쨌든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수용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건가.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통합 시기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통합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통합에 대한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청사진도 뭐 통합법에 아주 세세하게 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논의할 때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시민들한테 좀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어쨌든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특례 관련 벌써 제가 2분을 더 쓴 이 통합 이후에 이제 특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예전에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중앙정부는 이 권한 이양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썹까딱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한 몸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합심해서 중앙 정부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들의 권한을 좀 이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계가 제가 틀린 것 같아요. 2분을 더 쓰시네요. 그다음에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연구원입니다. 일단 이게 저는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시간 관계상 입법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급하게 받아서 성안 전체를 보진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첫 번째 걱정되는 거 이거 조사회답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요. 통합하는 시 또 그다음에 뭐 특례 시군들 막 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재정 문제인데 법으로 정해도 또 뭐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제 상정돼서 돈이 나오는 데는 좀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를 현실에 가능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재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특히 지금 벌써 이제 이미 법안이 올라간 대정 충남 관련해서 예산정책처가 이제 법안 추계를 예산 추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게 2억 5,500
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선언적인 부분이 많아서 아마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2,555억은 한 5년 정도 추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안이 올라가면 아마 이제 의원안으로 발의를 할 건데 그러면 예산정책처라든지 법안 비용 추계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돈이 약간 걱정되는 것들은 그 지금 이제 뭐 그 광주 전남만 하는 게 아니고 대전 충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극 3득해서 거기도 초광역 특별 개정을 별도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이 세원을 어디서 할지 요것들을 아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돈이 나와요. 돈이 나오는데 지속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 특별지방행정기가 이완 받고 나서 계속 다시 환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법안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초와 광역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만약 그 이제 시공구를 그대로 두고 하실 거면 그 제가 조문을 못 봤는데 지방자치법하고 약간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시 안에 또 일반시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그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자치법에는 없고 지방자치법에는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걸 두실 거면 거기에 특례를 둔다라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준다라는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추후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냥 간단하게 지방 세만 하더라도 구세하고 시사가 다르거든요. 항목도 다르고 그리고 그다음에 권한도 다르기 때문에 법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동일한 그 특별시 내의 기초가 다른 권한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법안을 제정할 때 이제 제정 날하고 시행 날이 이제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합하거나 특별 시도를 설치할 때 제가 다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2, 3월에 하고 7월에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창원시하고 제주도는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그 1년이나 1년 반을 뒀습니다. 가장 긴 게 이제 세종이었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 제정한 다음에 시행일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창원하고 제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창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 주도로 이제 통합을 주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빠르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이제 준비투표 해가지고 이미 결정이 돼서 그 조문이 300개가 넘었는데 이미 중앙정부랑 다 협의된 것만 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 시기하고 시행 시기하고 좀 몇 개월 없어도 상관없었는데 지금처럼 제정하고 시행일이 지금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굉장히 서두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출범 동시에 바뀌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소를 바뀌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부들, 79개 되는 공부, 자치법규,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 시스템, 이런 각종 시스템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시려면 아마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이왕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빠듯하니까 빠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에 있는 두 분은 플로어에서 혹시 질의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딜레이 되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혹시 질의하실 분이나 의견 주실 분이 있으면 거수하시고 하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크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안하시면 됩니다. 네. 예. 현재 우리 TF 의원님들 이렇게 다 지금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광주광역시는 이제 통합을 굉장히 빠르게 그렇지만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존중받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 통합시가 되었었을 때 집행부인 시장의 권한은 아주 비대하고 아주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지방 의회의 그런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것도 우려가 되는데 특별
법안에서 저는 반드시 좀 검토돼야 될 부분이 그 지방의회 의원 정족수입니다. 정수 이 부분이 지금 안 다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자칫 통합 이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면은 광주 지역의 시민들이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의원 정수에서 보면은 광주하고 우리 전남 그 인구의 등가성이 확보되어야만이 이게 좀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최소한의 그 광주 전남의 그 지역구 의원 한 명이 그 담당하는 그 대변하는 인구 수는 좀 일치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함께 우리 가야 될 전남도의 지역구 의원 수를 저희가 축소하자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웃고 계시는데 광주시의 의원 수를 좀 확대해서 가면은 그런 해법들을 저희가 조금 찾았고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꼭 좀 검토가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분 또 있으시면. 다른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아까 그 이쪽에 플로우에서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고요. 아까 이쪽에서 우측에서 두 분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쪽에 듣고 우리가 반영을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현정 실장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주연구원의 민현정입니다. 저희 토론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 법안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추진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그릇이 되는 특별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면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두에 나왔었던 말씀 중에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드리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추진단의 이제 상황을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맥락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첫 번째, 재정 문제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저희가 설계가 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두 시도가 함께 이제 통합이 되었을 때 기존의 재정 지원의 부분들을 담보하면서 특별시로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이라든가 저희가 전략산업이라든가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고도 심도 있게 두 시도에서 논의하면서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실질적인 예산 상정이 또 중요하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특별법에는 일단 넣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를 담보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리는 그랜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세원이나 어떤 그 파이 정도를 가져올 것인지는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면밀히 가장 힘을 줘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의 세원, 어떤 세원으로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 충남과 관련해서 이제 법안을 만들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준비 비용을 또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리 제안하는 특별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까지를 또 추계해보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내용들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지방자치법과 저희가 광역과 기초 층위에 있어서의 그 상충 문제를 두셨는데요. 저희 특별법 안에 그 문제를 검토해서 전문으로 포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반법 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특별법 안에서 특례 규정으로 넣어서 이런 그 부작용이나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이익 배제 원칙에 준해
내에서 저희가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불이익 발생을 막는 이런 원칙을 가이드라인을 두고 법안 작업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외 지역이라든가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그 우선 지원의 원칙을 또 동시에 두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법안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응답은 저희 김대성 박사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성 박사님. 네, 진남연구원 김대성입니다. 우선 저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특별법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경과본 좀 말씀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시도 간의 통합 문제는 우리 지역에는 1995년부터 약 3차례 진행되었지만 국가적으로 상당히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제기됐던 대구 경북의 통합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또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를 한번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경험이 있어서 상당 부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조했다, 급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은 적지 않다,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이제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산, 경남, 대전, 충남 관련 사례를 쭉 보면서 주요 쟁점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한 10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안을 짤 때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요, 국회의원들 조찬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문제,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그리고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어떤 권한을 이양함에 있어서 과연 국가사무와 지역의 지방사무 간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낼 것이 문제, 아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치구의 문제도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관에 있어서의 첨단산업과 기존의 주력산업의 어떤 관계 문제, 그리고 특히 우리 강주 전남에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에너지 관련해서 국가의 어떤 의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법안에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담고 있고요. 좀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크게 3가지에 주목을 했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까 하영 박사님이 이제 그 입법 과정에서 법안을 보셨을 것 같은데 좀 가다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 때는 일반법에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또 특별시장의 권한을 이제 기존의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정하는 부분, 그리고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을 특별시 조례에 담는 부분,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담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의사는 반영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돼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희 연구원이나 또는 시도의 시과의 충분한 검토를 받았다는 말도 이제 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의 이제 주민들의 어떤 설명의 또 공조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는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특별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플로우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 위원장님 한 말씀. 예, 저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또 이후에 법안 심사 과정에 참조될 것이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요. 이게 그 지방자치법의 이 기준으로 보면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그러니까 광역시나 특별시의 이 지방자치 자치권은 기초정부하고 광역정부 간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통합시라고는 형태로 지금 통합이 되는데, 통합시의 광주시의 자치구, 자치구의 이 자치권하고 전라남도의 시군의 자치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광주시 광산구라는 데가 있었고 부산시 기장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그 행정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통합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 군 지역인 광산군이 광주 광역시의 구로 자치구로 편입되면서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자치도
그리고 일반 도의 기초정부하고 광역정부 간의 이 행정계층은 또 자치권은 이 광역정부나 광역시나 특별시의 이 자치구하고 이 광역정부 간의 이 뭔가 좀 자치권의 그 배분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통합시로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가름될 수 있는 건지, 과연 이 통합시로 통합되면서 그 도지역의 시군, 일반 시군이 기초정부로서 누리던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상당히 또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온전히 이 법에 다 담았는지 이 문제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하혜영 연구관께서 이후에 이미 제주특별법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특별법은 우리나라 이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자치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온전히 이전된 형태인데, 우리는 지금 새로 지금 이 개별 조문 하나, 업무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전범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온전한 형태의 자치정부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보다 더 못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야말로 그야말로 한 20년 전에 있었던 권한 이양을 그 기준보다 뛰어넘는 권한 이양인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전혀 제주특별자치도보다도 훨씬 못한 이 권한 이양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과연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우리가 지금 제출되고자 하는 그 전남 광주 특별자치도법, 자치법 이군과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특례는 제주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후적으로 계속 원래 약속된 것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아주 많아가지고 고통스럽다고 그러는데 저 많이 듣습니다. 제주 그 도지사로부터. 근데 이번에 내용에 대해서 또 그 코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입법 과정에서 잘 좀 점검해야만이 시도민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특별시라고는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자치도 형태가 훨씬 이와 같은 그 기초정부가 누리던 이 소위 말해서 권한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별시로 너무 취해가지고 가는데, 특별시는 지위고 그 실제 권한의 배분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훨씬 자치도 중심이 더 좋았는데 왜 그렇게 특별시로 이 합의를 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광주 전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단체에서는 저렇게 쓰지만 30년 전, 40년 전 통합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전남도의 광주시였습니다. 지금 이 행정 명칭도 특별시로 가면서 광주 전남 특별시라고 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어찌 보면 광주의 역사도 있지만 천년의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그 전남의 정체성도 있고, 이 이름 짓기라고 하는 것이 이 자치단체가 향후 나가야 될 운영될 방향, 모든 것을 통칭하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전남 광주 특별시라고 하는 이것은 검토하셨는 건지, 이 문제가 전혀 논의 없이 합의에 이른 건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권한이 좀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거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혜영 조사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사례로 전북이 특별자치도 됐는데 거기 법에 그 지방균형 개정의 그 지방균형 발전기금 개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 자치균형법에
거기에 개정에 넣어야 된다라고 법에는 있는데 아직도 개정이 그 실제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법에서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예산이 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는 상당히 권한 이양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7단계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사실 지금 법이 제주보다는 못할 수도 있어요. 제주 같은 경우는 법 처음에 초기에 만들 때 그 특행기관을 7개를 그냥 이관하는 걸로 다 협의돼서 그 예산 인력 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단계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은 제주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논의되는 단계는 일괄이양법이라고 해서 아예 통으로 그냥 먼저 권한을 다 주고 안 되는 것만 삭제하는 이런 단계의 논의를 하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간 거고 이제 그 제주하고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이양을 뭐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이게 조금 약간 파격적인 건 아닌데 권한을 하나씩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제주하고 있는 거는 일괄 이양으로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권한이 안 되는 권한만 삭제하는 뭐 이런 것도 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어렵습니다. 예산은 통합할 때 당시에 조금 주시긴 하는데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요. 통합 창원 시 지금 막 그 일몰법 적용돼서 끊어지는 그 항목들 되게 많아가지고 다시 법안 올라가는데 계류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10년 여기 그 법안을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10년이 아니고 20년 단위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플랜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실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멋있게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비교를 하자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올 때는 99년도에 지방자치를 하고도 2000년이 되어서 전혀 진척이 안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실험적으로 정말 과감하게 여러 가지를 도입하던 초창기 시기고 그 이후에 많은 도입되었던 게 전국에 확산이 돼버렸습니다. 자치경찰제 들어왔거든요. 감사위원회 들어왔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치가 성숙된 단계에서 바로 비교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수나 종류보다는 드라마틱하게 다른 지역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걸 선도적으로 한번 해봤을 때 좀 독특한 모델이 나올 건데 그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 자치에 아직 어느 지역도 못하고 있는 걸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 하나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예산 법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다가 무슨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담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차라리 제도적으로 지방 교부세라든가 제도를 만드는 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을 만들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로드맵을 앞에 그 안덕을 의원님께서 좀 러프하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중요한 변곡점이 이번 6.3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 전에 뭔가 해야 되는 것과 선거 이후에 약간 호흡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까 지금 말씀하신 자치구 이건 바로 선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일부 어떤 것들은 선거 이후에 조금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요 로드맵인데 저는 대도시 자치구가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 단위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재정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러나 여기에 의회라고 하는 선거 정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없애기는 어렵다. 아까 말씀대로 부산시에 군이 있듯이 도농복합처럼 가듯이 일정 부분 이거는 당분간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고 선거 전과 선거 후에 따른 로드맵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냥 앉아서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기초하고 이 행정계층이 이지적인 행정계층 구조가 통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은 아까 그 교부세 몇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전라남도도 2년 전에 특별자치도로 습격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봤는데 좀 이게 공개될 사항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몇 점의 혜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쭉
그 제주특별자치 개정의 예산 증가율이 보면은 별로 우리 전라남도 일반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좋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제주식으로 한다면 특별자치 개정을 받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어서 저희들도 그때 잠시 좀 보류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이 특별법 하면서는 제주도에서 받는 특례는 거의 다 넣었어요, 사실.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제주도처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것이지 제주도보다 지금 적게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뭐 특별지방행정관청도 다 이번에 이관 받는 것으로 제주도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특례가 지금 제주도보다 적다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혹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우리 이현희 회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뭐 한꺼번에 얼마 주고 그다음에는 안 준다. 이러면 굉장히 나중에 재정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항구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교부세를 얼마를 더 받는다. 근데 교부세를 얼마를 더 받는다는 것을 교부세 몇 %를 더 받는다 하면은 제로섬 게임이 돼서 다른 시도가 엄청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19.23%, 내국세 19.23%인데 그 19.23%에서 또 교부세법을 개정을 해서 1%면 1%, 2%면 2%, 3%면 3% 이렇게 추가로 교부세를 받아야 다른 시도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교부세 내국세에서 19.23%를 올리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현희 회장님 저희 안에 대해서 좀 적극 좀 지지 발언 좀 해주시면. 예. 제가 사실은 제주 명예 도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방 교부세 만들 때 이게 재정 수요 마이너스 재정 수입 해서 그 금액 배부액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주도가 받을 수 있는 돈에다가 더 받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3%였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 그렇게 계산해서 덜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별시의 그 계층 문제인데요. 광역시하고 구가 자치구가 있지만은 사실 광역시는 일반 도하고 달라서 광역적 기능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사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치구가 일반 시군에 0.6을 갖는다 하면은 0.4는 광역시청의 기초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가 된다고 하면은 광주광역시 행정 에어리어 내에서 특별시가 하는 것은 기초로서의 서울시도 기초로 성격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기초로 해서 성격을 가져야 일부는. 그리고 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구는 구하고 좀 다릅니다. 더 자치적인 영역이 더 넓습니다. 근데 그것을 꼭 특별시의 시군구라 해서 그것을 고쳐야 되느냐? 저는 물론 구의 기능을 좀 강화해 준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시군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도가 성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시군과 똑같이 권한을 주면은 광주시의 구들은 각자가 일반 자치구처럼 일반 시군처럼 되면은 다 나눠집니다. 나눠서 통합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청은 광역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부 갖고. 그러면서 구의 행정을 조정해야 하고 통할하는 역할을 함께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일반 시군하고 같이 자꾸 병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하영 박사님 내가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 그건 좀 이번에 특별법을 할 때 특별시를 할 때 그 특별시 체계에서 구가 있고 그것을 군을 하나 할 때는 별로 말을 안 하는데 22개를 더 한다고 해서 체제가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니라겠죠.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할 때도 하나 할 때는 별 말이 없어요. 22개라고 해서 그걸 다 바꿔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체계를 지금 흔들면은 특별법에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지방행정기관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제 그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충하는 걸 우리 김대성 상상협 단장이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광주하고 전남하고 관계자들이 합숙하면서 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이 수렴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아까 두 분 시도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주민공청회도 있고 그래서 병행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아까 이제 시의회 조정 문제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약간의 보충 질문에 아니 보충 의견을 우리 김대성 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또 보면은 그냥 특별시 조례에서 정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관련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도 몇 가지 안 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짧은 시간에 그러긴 하지만은 이거 너무 좀 성의 없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논의되고 있는 것들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 시의회도 지금 그 TF 구성돼서 지금 몇 날 며칠을 매일같이 그 입법실 직원들하고 그래서 지금 주말도 없이 밤 11시, 12시까지 해서 지금 만들고 만들었거든요. 1분만 쓰면 어차피 가치가 없다는 제가 질문하고. 네,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아까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과 도지사님께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특별시가 되든 특별자치도가 되든 이 특별시장 이 자치단체 장의 권한 여부에서 저희가 현재 지금 국무위원은 서울특별시장만 지금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적어도 특별시장이라고 저희가 단다면 서울특별시의 권한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도기 때문에 수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별시장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넓혀서 이 지방시대를 열어가려면 적어도 이 5극에 해당하는 이 특별자치도 지사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위원 정도의 자격과 권한 이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다른 법과 연계돼서 저는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점이 있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특별시나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민도 한편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 의견이고 두 번째는 통합지방정부가 이렇게 그걸 하는데 아까 발제자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 간의 견제와 균형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아까 신정훈 위원장님 말했지만 기초 정부 간의 이 광역정부와의 균형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통합교육청이 될 건데 이 교육청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저는 통합의회가 이 견제와 균형을 잡힌 기능을 충분히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지방의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워낙 행정통합이다 보니까 이 의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법안에 조차 이제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조문이 약 481개입니다. 1단계 현재 7단계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특례가 약 4,660개 정도 됩니다. 그 특례를 다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마련했고요.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저희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고 담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주도는 여전히 제주 특별자치도에서는 중앙의 권한이 제주도로 오는 게 미흡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특별시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페북이나 여러 지상 언론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행정체 개편의 기본적인 컨셉이 기본적으로 행정계층과 행정구역과 행정기능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똑같은데요. 우선 특별시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 2조에 따르는 잘 아시는 것을 좀 정리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는 서울 같은 특별시가 있고요. 또 광역시가 있습니다. 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별자치도가 이제 2개가 더 늘어났지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치구가 있지만 달성군과 군의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지만 자치구와
지금 두 개의 군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시가 만약에 서울시에 편입이 된다면 김포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 따르는 행정에 따른 시스템은 김포시가 만약에 자치시나 군이 들어오면 구가 되는 그 시스템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행안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뭐냐면 이제 특별시에도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군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발의하고 노력하는 이 특별법에도 만약에 가칭 강주 전남 특별시라면 거기에 시군구가 포함하는 이쪽의 특례, 현재 상황에서 특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지금 현재 우리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구 경북에서 처음에 대구 경북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했습니다.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특별광역시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광역시는 현재 지방자치법 2조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별시로 추진했고요. 이후에 지금 대전 충남 국민의힘의 성일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도 대전 충남 특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도 명칭이 경남 부산 특별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무조건 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특별자치도와 특별시 간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를 충분히 좀 검토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기에는 이 자리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좀 아쉬운 좀 측면이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자치는 혹시 법안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만 획기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와 도교육청에서 합의한 부분을 담았고요. 그 과정에 상당 부분 많은 권한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금까지 논의했던 많은 그 주장들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행정계층과 행정구역과 중앙과 지방, 그다음 광역과 기초관에 있어서 행정 기능의 어떤 재편의 문제로 결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고견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없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또 기차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5국 3특으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 없는 게 이제 현실적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국토균형 성장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양 시도자님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부강항 광주 전남을 좀 만들어보자는 게 기조였었고요. 그래서 미래 첨단 산업을 개발도 하고 유치도 하고 그다음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있는데 그것도 대폭적인 이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도민의 삶의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자치법도 있고 특별법이 있었는데 그건 다 검토를 했고 다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언제까지 할 거냐. 시기는 다 정해놨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빨리 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급하게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급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무지무지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자들이 합숙을 하고 있고 다음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한 10번에 나눠서 주민 설명회를 갖고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여기에 아쉬운 점이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수시로 저희들 반영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걸로 하고 여기에 있는 고견들을 오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광주 북구청 문의입니다. 이제 5개 구청 광주에 하고 경남도에 22개 시구는 이제 픽스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방자치 가장 근본이 이제 재정 문제인데 지금 광주 자치구는
지금 보통교부세가 시군에 직접 교부가 되고 지금 어쨌든 5개 자치구는 그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시로 들어가서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현행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치구는 완전히 전멸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를 같이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시군처럼 똑같이 직접 교부를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리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말 그 자치구는 인구도 많은 편인데 굉장히 복지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 직접 교부를 이번에 꼭 성사를 시켜주시고, 혹시 그게 이제 정부의 재원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균형기금을 만들어서 전남에 좀 더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준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서 지금 복권기금 하려다가 특별자치도법에 넣었다가 사실 이번 지금 한 2천억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경북 대구법에 특별자치시법에 그 복권 발행하는 그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꼭 성사를 시켜주셔서 등례 조항으로 실질적으로 전남에 정말 소멸이 어려운데 소멸되는 곳에 이렇게 옛날에 수도권에 균형기금 같은 거 있었거든요. 이런 걸 대안으로 해주시도록 하고,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군의 군 단위는 지금 농촌에 다 등례 조항으로 해서 혜택이 많이 가고 있는데 경계지점 강주로 들어오면은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도 제가 아침에 내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차별이 경계선 하나 가지고 되기 때문에 특례를 만약 인정해 주셔가지고 강주의 많은 농촌동에 똑같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특례 조항이 들어가. 제가 5가지를 우리 신정훈 의원님도 오전 10시에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 내용이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